자, 오늘은 동명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 2, 3, 4. 네.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필기를 좀 끼워 넣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언어마다 보면 이 동사의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실은 영어는 투부정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동명사도 엄밀히 보면 이제 동사의 활용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흔히들 우리 문법서에 보면 동명사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동사 원형의 형태에 네, ing 형태를 붙여요. ing 형태를 붙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명사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작은 동사였어요. 시작은 동사였는데 이런 형태를 붙여서 뭐의 역할을 한다? 명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네, 이렇게 ing형 만들기와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명사가 이제 왜 생겨났느냐? 우리가 뭐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그 행위, 네, 행위에 대해서도 그 이름이 필요했다. 이름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eat가 이제 먹다입니다. eat가 먹다인데 이런 말도 좀 필요하지 않아요? 건강한 음식을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은, 그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뭐뭐 하는 것. 자, read가 뭡니까? read가 읽다죠. 읽다. 근데 우리가 꼭 읽다라고만 말을 하지 않죠. 저 행위에도 이름이 필요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reading. 네. 읽다가 아니라 읽는 것은. 네. 이렇게 해서 그 행위에 이름을 붙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행위를 동사라고 한다면 네, 이 명칭을 명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원래 동사였는데 ing 형태를 붙여서 명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동명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ing형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이제 ing를 만들면 모든 동사를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한번 봅시다. 근데 요거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네. 어떤 단어가 끝에 스펠링이 이제 e로 끝나는 단어. 네. 자, e로 끝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때는 네, 이 마지막 스펠링 e를 생략하고 네, ing 형태를 이제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컴이 있죠? 네, 오다입니다. 자, 컴이 오다인데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저런 단어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인데 이를 생략하고 ing 이렇게 오다, 오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write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끝에가 e로 끝났어요. e로 e를 생략하고 ing 이런 식으로 우리가 e를 생략하고 ing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자, 이제 마지막 철자가 뭐 ie, 네, ie로 끝나는 경우.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자, 이때는 ie를 y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이제 ing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 보시면 lie 거짓말 하다도 되고요. 눕다 뭐 이런 단어도 되겠죠. 또는 뭐 놓여 있다. 이런 단어도 되는데 지금 보면 네, IE로 끝이 났습니다. IE로 끝이 났어. 자, IE로 끝이 나면 이 IE를 Y로 바꾸고 ING. 거짓말하다, 거짓말하는 것은. 눕다, 누워 있는 것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대표적으로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IE로 끝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die. 네, 죽다가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E로 끝났네. IE로 끝났어요. IE를 Y로 바꾸고 ing 이렇게 죽다,
죽는 것은. 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 네,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이제 여러분들 요거 아시죠? 네,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는 경우.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put. 그죠? 자, put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put.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 그죠? set. 어때요? set.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뭐 단모음, 단자음, 단모음, 단자음 이렇게 끝나면 끝에 자음을 한 번 더 써준다. 이렇게 있는데 뭐 단모음, 단자음 이런 말이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단어의 형태부터 먼저 익숙해지고 나서 오히려 원리를 끝에 깨닫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세 번째. 그럼 동명사는 도대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인데 여기 보시면 애초에 동사였던 건데요. ing를 붙여서 뭐의 역할?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역할은 네, 당연히 명사의 역할인데 명사가 다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주어, 목적어,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문을 한번 하나씩 들어볼게요. 그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reading books 책을 읽는 것은 네, is important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명사가 여기 있어요. 동명사가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책들이 주어가 아니라 책을 읽는 것은 해서 이 전체가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핵심 주어는 역시 책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 독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책들을 보면은 이게 복수죠. 책들을 보면 복수인데 아까 주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책들이 주어가 아니라 책들을 읽는 것이 주어라고 했죠. 네, 요거는 읽는다는 행위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단수로 취급해야 합니다. 단수 동사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로 자, he enjoys 네, 그는 즐깁니다. 뭘 즐겨요? reading books 네, 그는 책을 읽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읽는 것을 네, 똑같은 reading인데요.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여기서는 주어가 되었고요. 여기서는 즐기다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여기는 읽는 것은이 되고 여기는 읽는 것을이 되겠죠. 읽는 것을. 자, 그래서 enjoy라는 동사의 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 그 목적어 하면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만 생각하는데요.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만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저 문장을 살짝 바꿔서 우리 이런 표현 아시죠? 이제 뭐뭐에 흥미가 있다. be interested in 이런 표현 알죠? 이렇게 in 하고 말을 마치면 안 돼요. 그가 흥미가 있다. 뭐뭐에 하고 말을 마치면 좀 뭔가 뒤에가 더 모자란 느낌이 들죠. 뭐에 흥미가 있는지 밝혀줘야 합니다. reading books 이렇게요. 자, 그는 흥미가 있다. 그러면 무엇에 흥미가 있느냐? 책을 읽는 것에 흥미가 있다. 라고 해서 자, 요것도 하나의 목적어입니다. 여러분들 목적어는 이 동사의 목적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치사에도 목적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것도 쓰지 마세요. 요건 쓰지 마세요. 그녀는 takes care of. 그녀는 돌봅니다. 하고 말을 마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누구를 돌보는지 여기 밝혀줘야 돼요. 이렇게 뭐 her children이라든가 뭐 her dogs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에도 이제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자, 마지막 자 이제 보어로 한번 가볼까요? 보어. 자, his goal 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this year 올해 그의 목표는 이다 하고 말을 마치면 안 되죠. 네.
올해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reading many books 이렇게 해서요. 네. 지금 보시면 다시 말하지만 올해 그의 목표는 이다 하고 말을 마치면 역시 뭔가 부족하게 느껴져요. 목표가 무엇인지 뭘 해줘야 된다? 보충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보충 설명. 우리는 이것을 이제 보호라 그러죠. 자, 이렇게 이렇게 동명사가 이렇게 명사로서 하는 역할,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올 수 있는 건요. 이 4번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4번. 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인데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 목적어를 취하기도 하고 어떤 동사는 투원형, 투부정사라고 하죠.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기도 하고 어떤 동사는 둘 다 취하기도 해서 이게 좀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먼저 우리가 동명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첫째, 동명사만 취하는 동사. 편하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중등 과정에 나올 수 있는 쉬운 단어들만 몇 개 말해 보겠습니다. finish라든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즐기다의 enjoy라든가. 자, 여러분들 포기하다가 용어는 뭐냐면 give up, ing 라든가. 자, 뭔가를 피합니다. 피하거나 모면해요. 자, 그것을 avoid라고 말할 수 있고, 싫어하다, 꺼리다, dislike죠. 네, mind 라든가. 자, 뭐뭐를 계속하다 할 때 keep ing. 이제 마지막으로 그만두다, 중지하다의 quit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충 말했는데도 둘, 셋, 넷, 한 7가지 되죠. 네, 일단은 이런 정도만 알아두셔도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문을 she finished making. 자, 그녀는 그 상자들 만들기를 끝마쳤다. 해서 finish는 ing만 취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말이죠. finished to make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ing만 취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럼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 자, 여러분 보시면 to 부정사만 취하는 동사. 부정사. 어떤 게 있냐면 주로 이제 미래지향적입니다. 네가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든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든가, 희망을 한다든가, 뭐뭐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다든가. 이제 갑자기 생각하게 되어서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요. 이게 사실 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점 지금 동명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 이 예문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죠? They decided to go to the park. 그들은 그 공원에 가기로 결심을 했죠. 자, 이때 decid는 to 원형만 취해야 합니다. 요런 동사들 우리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going 하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 영어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이거 좀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동명사와 to 부정사 그냥 둘 다라고 할게요. 둘 다 취하는 동사들. 자, 조금 비슷한 그런 어감의 단어들. begin, start 라든가 like love,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죠? 싫어하고 hate라든가 뭔가를 계속하고 continue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얘네들은요 ing를 취해도 되고 to 원형을 취해도 됩니다. 뭘 취하든 의미의 변화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한번 또 가볼까요? 자, 그 소년들이 began 시작했다. So eating the food. 그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년들이. 자, 이렇게 해서 ing를 취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ing도 되지만 뭐도 된다. 투원형도 된다. 그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뭘 취해도 상관없어요. begin도 되지만 뭐 start도 되고요. 이 경우에 뭐 like를 넣어도 되겠죠. 그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한다. 뭐 그 음식을 먹는 걸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네. ing를 쓰던 투원형을 쓰던 의미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요. ing와 투원형을 둘 다 취하면서 의미의 변화가 생기는 네, 그런 동사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네, 4번까지만 했는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자, 5번 하나만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작 연습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자, 나의 직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영어로 한번 영작을 해보세요. 자, 어렵지가 않죠? 네, my job, 나의 직업은 is 하고 보충 설명해야 합니다. 내 직업이 뭔지 가르치는 거예요. teaching, 뭐냐, children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다른 색깔로 좀 해볼까요?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뭐하는 것이라는 지금 이런 해석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됐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예문도 한번 가볼까요? 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한 음식은 뭐 건강에 좋은 습관이다. 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가볼까요? 뭐 굉장히 문장이 길어졌는데, 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요것이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먹는 것, 요것이 이제 핵심 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먹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eating이라고 할게요. eating healthy food 이렇게 되겠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s를 붙여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먹는 것은. 근데 s를 한번 붙여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foods라고 해서 all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자, 왜냐? 음식들이 주어가 아니라 먹는다는 이 행위 한 가지가 주어인 겁니다.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그죠? So good habit. 네. 이렇게 한번 가시면 되겠죠. 단수 취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돼요. all 아닙니다. is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연습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방을 청소하는 것을 싫어한다. 아까 싫어한다 슬쩍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mind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어요.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영작을 해봅시다. 근데 뭐 어감상 mind를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가 그냥 연습차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죠? 자, he minds clean이 아니라 cleaning 하셔야죠. 네. his room.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알기 쉬운 예문들로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mind, ing. 네, 그죠? 뭐뭐 하는 걸 꺼리다, 싫어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 여기부터 볼게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이 문장 전체에 주어의 역할을 했어요. 그죠? 주어의 역할. 자, 두 번째, 내 직업은 이다 하고 말을 마치면 뭔가 어색하죠? 내 직업이 무엇인지. 네,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호로 쓰이는 모습. 자, 마지막, 그는 싫어합니다. 뭐뭐 하는 걸 꺼려요. 무엇을 꺼리든지 밝혀줘야죠. 네, 마인드의 목적어. 자, 이 동사의 목적어고요. 자, 아까 위에서 설명드릴 때 전치사에도 이제 목적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여러분이 또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동명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